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다음 갑신정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흐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조선이 1876년 바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다른 나라와 통상 수교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개화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이 개화라는 게 과연 원활하게 잘 됐을까라는 것이죠. 이 개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왜냐하면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뭐 왕이었던 고종이나, 그다음 고종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민비, 고종의 왕비죠. 민비가 바로 그 민씨 세력들을 이용해서 집권을 했다. 근데 이런 개화 정책에서 이 민씨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에요. 바로 엄청난 부정부패도 저질렀고, 그 다음에 뭐 개화를 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세금도 걷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개화 정책에 대해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에 있는 굉장히 많은 쌀이 바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조선 안에서의 쌀값은 굉장히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백성들도 이 개화 정책에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이모군란 알아두셔야 돼요. 연도 순서가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자, 바로 1882년에 일어나게 된다. 자, 순서 중요해요. 바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거죠. 바로 첫 번째로는 이 배경들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먼저 이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입니다. 구식군인에 대한 바로 차별. 그러면 누구랑 굉장히 차별을 했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일본인 교관을 삼아가지고 바로 신식 군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신식 군대인 누구와 차별을 했겠어요? 바로 이 별기군과 옛날 구식 군인들을 굉장히 차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식 군인들은 생각해보세요. 뭐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때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굉장한 차별 대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급을 계속 밀려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3달, 그러니까 13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다가 월급을 받았는데, 바로 그 월급에 쌀과 모래가 섞여 있었다. 한 1년 만에 주는 월급을 이런 식으로 주니까 바로 구식 군인들의 바로 불만들이 폭발해 버렸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가 일으킨 반란이다. 그래서 이모군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이 됐던 건 선생님이 말했죠. 바로 쌀값이 굉장히 폭등했다. 바로 이거는 무엇 때문에 원인이라 했어요?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침략해 들어오게 되면서 쌀을 굉장히 일본으로 많이 빼앗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도 굉장히 뭐랄까요, 불만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구식 군인들은 그러면 이제 누구를 데려와서 세우려고 했을까요? 자, 구식 군인들은 결국 개화를 해서 자신들이 이런 차별을 받고 쌀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개화를 반대하는 인물은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당시 집권하고 있던 바로 이 민비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맞아요? 민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지. 하지만 이미 낌새를 차렸던 민비는 이미 피신을 해버립니다. 민비는 이미 피신한 상태였다.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민비가 바로 명성황후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때는 아직 대한제국 전이기 때문에 민비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와서 지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결국 이 군대가 진압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네. 결국 그러니까 이 민씨 일파, 민비가 피신했지만 결국 민비는 물러나지 않겠죠. 바로 이 민씨 정권이 이 당시 민비와 이 민씨들이 굉장히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민씨 세력들이, 이 민씨 일파가 결국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참 이걸 보면서도 참 안타깝죠. 어떻게 자신들이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 그쵸. 나라를 팔아먹는 거나 다름이 없을까요? 그쵸? 자, 그럼 청나라는 도움을 받았네. 아주 좋은 기회죠. 왜? 이때 만약에 도와주면,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면 이제부터 조선은 무조건 청나라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조선은 그러니까 어떤 상태야?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진압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잖아요. 자기들이 조선에 들어가서 이 반란 진압해주면 얼마나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 청나라가 바로 이 흥선대원군을 납치를 해버립니다. 이 흥선대원군을 납치해버린다. 누가? 청나라가. 결국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결국 이 이모군란은 이제 진압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압되고 청나라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흥선대원군도 납치당해서 데려가 버린다. 결국 다시 권력을 잡은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민씨 세력이었겠죠.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 누구의 간섭이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어, 얘들아? 당연하지. 누구의 간섭? 이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청나라가 진압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내정 간섭, 즉 우리나라의 정치에 엄청나게 간섭한다. 요 말을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할 일을 조선이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청나라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거를 바로 내정 간섭이라고 그래. 안에 있는 정치를 간섭한다. 그렇지. 이런 게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민씨 세력은 결국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고 청나라가 진압을 해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청나라는 여기서만 멈출 수는 없지. 뭔가 자신들한테 이득이 되는 걸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바로 조선과 청나라 간의 상민, 무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걸 맺는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전까지는 강화도 조약 때만 해도요. 뭐 강화도 조약 이후에 뭐 청나라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다 정해진 항구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여기 이미부터 수륙이지. 바다, 물과 땅을 말하는 거야.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청나라의 상인이 그 항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까지 들어가서 무역을 할 수 있게 결국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인들은 피해를 볼 것이고, 누구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거야? 청나라 상인들만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다음 여기서 또 일본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일본도 조선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 일본은 바로 여기서 배상금 내놔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배상금 내놔. 배상금. 왜? 이 이모군란 때 당연히 개화를 앞장서고 있는 게 일본이라 생각해서 뭐 일본 공사관을 불태워버린다든지 공격받았거나, 그 다음에 바로 별기군의 교관이었던 일본인 교관을 이 99인들이 죽였어요. 살해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자신들의 대사관, 이 공사관에 경비병력을 배치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게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바로 이걸 통해서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요. 이 제물포 조약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 안에서 결국 주둔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이제 일본인 군인들이 상시로 들어와 있는 이런 결과를 결국 불러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모군란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개화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이모군란이었다. 근데 이 개화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이모군란, 집권하던 민씨 정권은 결국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자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청나라의 간섭이 매우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이 자꾸 배상금이라든지 심지어 자기들의 군인들을 우리나라 안에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결국 허용해주게 되는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모군란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이모군란 때는 조선을 놓고 누구의 입김이 더 강할까요? 청나라의 입김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죠. 일본은 상대적으로 더 목소리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누가 진압을 해줬어? 청나라가 진압을 해줬잖아요. 맞아요. 자,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갑신정변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전에 일단 먼저 개화파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개화파라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개화파가 결국 분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나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개화를 하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서로가 나뉘게 된다. 크게 보면 두 개의 파로 나뉘게 돼. 하나는 온건파. 자, 그 다음 하나의 파는 뭘까요? 급진파.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역사는 보면 비슷하지. 조선이란 나라가 만들어지도 생각해 보세요. 고려라는 나라를 지키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온건 사대부들이 있었잖아. 그치? 마치 정몽주와 같은 인물들. 또 한편으로는 정도전과 같은 인물은 아니다. 고려라는 썩은 그릇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급진 그런 신진 사대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지. 개화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이 개화파들끼리도 의견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들 이름을 들어주세요. 김홍집은 이제 나중에 또 이름이 나오니까 뭐 김윤식 이런 인물들. 그 다음 어윤주. 들어만 놓으세요.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 이런 인물들이 내세우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동도서기예요. 자, 동도서기. 자, 이런 거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뭐야? 동양의 생각을 바탕으로 뭘 받아들이자?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의 도, 서양의 기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이들이 그러면 영향을 받은 건 바로 어느 나라? 청나라의 바로 양무운동입니다. 이 청나라가 바로 이 동도서기를 이야기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운동은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원칙 하에서 추진된 근대화 운동이었다. 그래서 근대 시설과 무기 확충에 힘썼지만 결국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거를 모델로 삼아서 온건 개화파들은 조선을 개화하려고 했던 거지. 자, 반면에 이에 맞서서 야, 이런 걸로는 말도 안 된다. 아예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굴까요? 김옥균. 그 다음 박영효. 자, 이런 인물들 또 나와요. 나중에 서광범. 그 다음 홍영식. 이런 인물들은 바로 급진 개화파라고 불립니다. 이들이 그러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문명개화론. 문명개화론입니다. 문명개화론은 말 그대로 뭐냐면요. 동양의 낡은 전통이나 사상 다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교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 라는 것이야. 그럼 대표적인 건 전부 다 뜯어 고친다. 그러니까 동양의 그런 생각은 전부 다 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특히 그러면 여기서 유교적인 사고방법을 바꾸는 거지. 아예 그냥 서양과 같은 문화와 사상을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바로 이것은 그럼 문명 개화론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것이냐면 결국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것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됐죠? 이렇게 개화파들끼리 서로 생각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개화파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역사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돼. 누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이 급진파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왜? 바로 이모군란이 일어나는데 청나라가 진압을 하고 이 조선의 내정 간섭을 매우 심하게 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제대로 개화가 일어날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지. 바로 이 급진개화파들이. 그 다음 여기서 또 급진개화파와 입장이 잘 맞아떨어져 가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이 일본이지. 일본은 조선을 어떻게든지 식민지로 삼거나 그치? 침략하고 싶은데 지금 청나라 입김이 세지니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급진파와 바로 일본이 손을 잡고 바로 일으키는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갑신정변 반드시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번 알아봅시다. 갑신정변 중요한 사건이죠. 갑신정변. 갑신정변은 그러니까 바로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간섭이 심해져서 개화가 잘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급진 개화파들이 일으킨 사건이다. 그래서 바로 1884년에 있었다. 정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무력적인 방법으로 바로 이 권력을 빼앗았던 것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갑신정변의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바로 일본이 차관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렇지? 청나라의 그런 일본이 결국 일본으로부터 차관도 빌리지 못한다. 차관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돈을 빌리는 걸 말하거든요. 이 돈을 빌려야지 개화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본이 바로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개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그 다음에 이 당시 청나라가 결국 병력의 일부를 조선에 들어와 있던 병력을 베트남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조금 청나라가 약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개화파가 바로 어느 행사장에서 우정총국. 이 우정총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체국입니다. 이 개국 축하연이니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맞아요? 네, 우체국.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바로 이때 그러면 제일 이들이 노렸던 세력들은 바로 누굴까? 당연히 권력을 장악하고 개화를 방해하던 청나라의 빌부는 이 민시 세력들을 제거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김옥균, 박용효, 서간봉, 홍영식,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이 민시 세력들을 처단을 막 합니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정변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바로 창덕궁으로 바로 옮깁니다. 그래서 창덕궁에 가서 고종과 민비를 딱 데리고 지금 정변이 났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거처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본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바로 개혁 정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개혁 정강을 발표해요. 자,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정치. 정치는 이들은 바로 왕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입헌군주제라고 해요.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인 정치 개혁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입헌군주제라는 건 뭐냐면 쉬워요. 말 그대로 군주, 왕도 이 헌법에 입각, 헌법의 안에서 판단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도 법을 지켜야 된다.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고종이나
뭐 기존 양반들이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그렇죠. 하지만 입헌군주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입헌군주제를 통해서 최초의 근대적인 개혁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알겠죠? 지금 뭐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왕이 여전히 있잖아요. 일본은 요왕이 있고 일본도 왕이 있어요. 하지만 그 왕들 정치는 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총리라고 하는 대표를 선출해서 정치를 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지금 다 입헌 군주제가 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군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지켜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갑신정면에서 한 이야기들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 돈이야 돈. 이 민씨 세력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재정을 일원화한다. 재정을 일원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한다. 그러니까 돈이 자꾸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하니까 하나로 모아져서 예를 들면 집에서도 돈을 쓸 때 뭐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한 명이 우리 집에 돈을 얼마 벌어오는지 얼마를 쓰는지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선은 이관청 저관청 다 돈을 지네들끼리 관리해. 그러니까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관청들끼리 돈 빼먹어 버리는 거지. 정확하게 얼마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부정부패가 그만큼 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 돈을 한 곳에서 관리하게 하는 걸 재정 일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조법이라고 해서 땅에서 걷는 세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토지 개혁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정확하게 내게 하는 것이지 땅을 뭐 부자들이 땅이 많다고 해서 그 부자들의 땅을 뺏어서 뭐 나눠주거나 이런 정도의 개혁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갑신정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요 사회적인 변화로서 신분제를 폐지하자 요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신분제를 없애자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 갑신정변에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렇게 개혁이 잘 되어가나 싶었지만 당연히 잘 되지 않았겠죠. 자, 여기서 민씨 세력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역시 민씨 세력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당연히 청나라죠. 맞나요? 자, 결국 청나라가 결국 바로 이 갑신정변을 진압합니다. 불과 며칠 만에 3일 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뭐야? 3일 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결국 청나라의 진압으로 바로 이 급진 개화파들은 결국 다 우리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반역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다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일본이 이때 만약에 청나라 군대가 진압하러 오면 일본이 도와줄게. 급진 개화파하고 약속을 했지만 막상 청나라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일본 병력들은 조용히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진압이 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저 급진개화파들은 뭐 일본이나 뭐 또 중국 뭐 이런 데로 많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또 하나. 그러면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결과 잘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 보시면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게 돼요. 자, 이게 웃긴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을 놓고 이 청나라와 일본이요. 우리 조선을 놓고 지네들끼리 조약을 맺어요. 무슨 조약을 맺냐면 이게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거예요. 지네들이 조선을 놓고 텐진 조약을 맺어. 이 내용이 뭐냐면 군대 철수. 양국이 모두 뭘 철수해?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한다. 이렇게 조약을 맺어. 왜? 지네들이 싸울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텐진 조약은 뭐냐? 대신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는 우리 서로에게 통보하고 알려주고 조선으로 군대 보내자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청나라가 조선에 들어올 때는 일본한테 알려줘야 돼. 마찬가지로 일본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면 청나라에게 알려줘야 돼. 그런 약속을 맺은 거지. 조선은 아무 그게 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만큼 조선이 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결국 그러니까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그때 정권을 잡고 있던 민비와 민씨 세력은 청나라에게 진압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청나라가 동학농민운동 진압하러 오니까 바로 일본도 군대를 파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였잖아. 맞아요? 요거까지 같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은 거지. 이 동학을 진압하기 위해 들어온 청나라와 일본이 바로 청일전쟁을 벌였다. 요거까지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 뭐 일본하고는 한성조약을 맺어서 공사관을 다시 짓는 비용을 조선이 또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갑신정변은 그러면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와요. 의의는 의미. 이게 뭔 의미가 있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하는 의미는 최초의 근대적인 그러니까 정말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혁 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 뭐 신분제 폐지와 같은 말 그대로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냈죠. 하지만 반대로 한계점도 분명하죠. 한계점. 첫 번째 한계점. 결국 누구의 힘에 의존하려 했어요? 일본의 힘에 좀 의지했잖아요. 맞아요? 일본의 힘을 빌리려고 했지.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결국 소수의 똑똑하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결국 이것은 무엇이야? 진짜 조선 백성들이 원하는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그런 갑신정변이었다라는 것까지만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하나쯤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거 한번 핵심 개념 확인하기 해볼까? 이모군란은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한 일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무슨 조약? 바로 제물포 조약. 자, 제물포 조약, 일본 군대 주둔을 허용하는 제물포 조약을 맺어버렸다고 했지. 급진개합하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뭘 일으켰다?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개화당 정부는 누구와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라고 했다? 당연히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킨 이 인물들은 바로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겠죠. 맞아요. 네, 당연한 이야기겠죠. 청나라의 간섭을 없애려고 했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제정을 이뤄나? 호조로 제정을 이뤄나를 추진했다. 갑신정변 후 조선은 일본과 무슨 조약을 결국 맺게 된다? 한성조약. 이것도 써놓을까요? 그쵸? 나중에 요거 갑신정변의 결과로 일본하고 한성조약을 맺게 된다. 그래서 일본의 대사관, 공사관을 짓는 비용을 다시 물어주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들어만 놓으세요. 그 다음 갑신정변 청과 일본은 무슨 조약을 체결했다? 이게 중요하지. 텐진 조약을 맺고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했다. 하지만 진짜 철수한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는 이 나라들은 이 둘이 싸우기 전까지는 조선을 포기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갑신정변까지 배웠고요. 자, 이제 조선은 개화가 잘 될까요? 개화가 잘 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조선은 자신들의 힘으로 근대화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뭔가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계속 청나라에 의존하고 있죠. 맞아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조선에서 백성들이 살기는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지겠죠. 결국 그래서 난리 나네 난리 났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바로 이 다음에 공부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수고하셨고요. 문제 몇 개만
나중에 선생님이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